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대병원 정신과의 김원영입니다. 저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이제 성인분들을 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이랑 그다음 이제 암 환자분들 그리고 조현병 환자분들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하시고 있는 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맹세리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진료와 함께 보호자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의 상담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연령별로 조금 나눠보자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영유아라고 얘기하는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미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격리와 뭔가 사회적인 단절을 겪으면서 인지 발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 아이들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을 갔을 때 뭔가 또래들 혹은 다른 우리 부모님들 이외의 다른 성인들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거나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말이 느리다거나 인지 발달이 더딘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연령이 이제 커서 이제 학령기 아이들은 이제 사회화를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 이제 격리나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수면 문제 혹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규칙적인 단체 생활, 사회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짜증을 낸다거나 감정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들, 스스로를 챙긴다거나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문제들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들어서 많이 제가 진료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특히나 또래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연령대에 이제 이 사회화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격리나 혹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혹은 이제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장기간 유지되다 보니까 또래 집단 내에서 굉장히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이제 뭔가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나만 고통스러워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우울이나 불안이 심화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적절히 핸들링 해줄 만한 이제 보호자분들도 다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핸들링 할 만한 이제 기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SNS나 이런 것들로 이제 치환되면서, 물론 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회화를 겪는 필드이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과 조금 동떨어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우울이나 불안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아주 빈번하게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왕따나 이런 것도 좀 늘어났을까요, 더? 왕따를 경험해서 이제 또래 간의 소외감을 경험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어쩌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가 더 편안한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래에서 뭔가 이렇게 동일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압력을 받던 아이들은 조금 이제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내 생각을 조금 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관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다시 학교를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전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은 마치 애기불안처럼 더 겁을 먹고 이제 원래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더
천천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학교나 이제 일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학교 가야 되는 날이 되면 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성인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이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아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아무래도 좀 조사가 잘 되어 있는 것 네. 같은데 우울 불안은 확실히 늘은 것 같고 무기력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제 특징인 네. 것 같고요. 뭐 소아청소년이 이제 고립감을 많이 느끼듯이 어른들도 여전히 이제 많이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고립감을 느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뭐 아직까지도 사실 저희가 이런 엔데믹 상황들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게 그 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네. 뭐 이미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미지에서 오는 공포, 거기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성인들한테도 여전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울, 불안, 뭐 불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결국 회식은 줄어서 술자리는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빈도가 많이 줄지 않고 오히려 혼자 술 먹는 빈도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음주 소비량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가 주는 정신건강에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노인들 부분들은 더 많이 힘들어 하셨던 네. 것 같고요. 성인들은 특히 이제 대학생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SNS와 같은 새로운 필드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을 이제 욕구를 분출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창구가 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SNS를 잘 쓰시거나 또 조금만 연세가 있어서 사실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고립되시고 집에만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늘어나고 병 관리도 좀 잘 안 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아파트에 저희가 다 그 노인분들 하실 수 있는 이제 문화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유지센터라고 하는 뭐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아놓은 네. 상태잖아요. 이제 다시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어르신들의 이제 정신건강 관리도 거기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된 것 자체도 사실은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확실히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